암은 산소 부족에서 온다.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불가결정 요소는 햇볕, 산소, 물이다. 인간은 산소 없이는 단 몇 분밖에 살지 못하며 물이 없이는 며칠밖에 살지 못한다. 인체 내에서의 햇볕과 산소와 물의 중요함을 말하자면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정도를 지나 생명 그 자체이다. 인체는 낮에 햇볕을 쬐지 않으면 골밀도, 면역체계, 심혈관 등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비타민 D는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낮에 햇볕을 쬐지 않으면 멜라토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멜라토닌 호르몬 부족은 밤에 잠이 안 오고 특히 우울증, 알츠하이머 치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정신병과 생식기 암인 난소암, 자궁내막암, 유방암, 전립선암, 고환암에 걸릴 위험이 120%까지 높아진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하루 1시간이라도 햇볕 속에서 걸으면 되는 것이다. 자외선은 옷이나 유리창은 통과하지 못하며 얼굴보다 팔과 다리로 더 많이 흡수된다. 산소는 너무 흔하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산소의 중요성을 잊고 살지만 생명 유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다. 이는 영양 공급보다 앞서 있다. 음식은 먹지 않아도 34주간 살 수 있지만 만일 사고 등으로 산소 공급이 두절되는 사태가 발생되면 뇌의 활동은 곧바로 정지되고 그대로 30초 동안만 계속되면 뇌세포는 파괴되기 시작하여 34분이 지나면 재생 불능의 죽은 세포로 남게 된다. 즉 식물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산소 공급을 위해 뇌에 유입되는 혈액은 1일 약 2000리터, 즉 드럼통 10통분에 해당할 만큼 막대한 양이 순환하게 되며 이것은 인체의 총 혈액량의 400배에 달하는 양이다. 인간은 점점 더 편한 환경을 위해 과학을 만들고 발달시켜왔다. 하지만 첨단 과학의 발달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였고 심각한 산소 부족 현상을 일으켜 급기야 질병에 더욱 약한 체질의 인간을 만들게 되었다. 그렇다면 환경이 오염되면 왜 산소가 부족하게 될까? 서울 도심의 산소 농도는 약 20.1%가량, 지하 공간처럼 환기가 안 되거나 공기오염이 심한 곳은 19% 내외다. 공기가 맑고 청청하다고 하는 동해안 바닷가나 산, 숲속의 산소 농도는 2122%가량이다. 기껏해야 12%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하지만 도심의 산소가 줄었다는 것은 공기 중에 산소 이외의 오염물질이 늘었다는 것이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등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호흡체계는 공기 중에서 산소만을 골라서 호흡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가 포함된 공기를 들이마시고 그 중에서 필요한 산소만을 체내로 흡수하고 탄산가스와 기타 물질은 배출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잡다한 오염물질들은 정상적인 호흡을 방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오염된 대기 속에 일산화탄소가 있다면 호흡과 더불어 이 일산화탄소는 질소와 산소와 기타 기체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때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적혈구와의 결합력이 200배나 더 강하다. 따라서 터널 안이나 오염이 심한 대로변에서는 산소가 있어도 적혈구가 그것과는 결합하지 않고 죄다 일산화탄소와 결합해버려 몸에는 산소가 부족해져서 호흡이 곤란하고 어지러우며 탁한 기분이 된다. 이런 상태가 장기간 강하게 지속되는 결과가 연탄가스와 같은 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다. 반대로 공기가 맑은 바닷가나 숲속을 찾으면 실제 산소 농도는 12% 차이지만 이런 호흡을 방해하는 오염물질이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상쾌하고 호흡하기가 편하게 된다. 그러므로 휴가를 가서 바닷가에서 술을 먹으면 취하기도 덜 취하고 다음날 아침에 숙취도 덜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몸은 대기오염으로 인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잘못된 식습관, 과음, 과로, 스트레스, 지나친 흡연 등으로 체내에서는 산소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인체의 세포는 유산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산소가 부족하면 정상세포는 살기 위해 발버둥 친다. 이때 위기 극복 유전자가 발휘되어 이산화탄소 과잉인 상태에서도 살 수 있는 세포가 발생한다. 만성적인 산소 부족에 적응하는 세포. 이것이 바로 암세포이다. 그 누구도 산소 결핍을 해소하지 않고는 암을 예방, 치유할 수 없다. 암의 원인을 바로 알고 생활 하나하나가 산소 결핍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야 자신이 받고 있는 치료가 먹는 음식이 사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생활 환경 하나하나가 산소 결핍을 해소하는 것인지 아니면 산소 결핍을 부추기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면역력 저하는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을 망라한 총체적으로 잘못된 생활 습관의 결과이지만 그중 중요한 것이 산소 부족과 가공식의 독소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당뇨병도 한마디로 산소 부족으로 당을 잘 태우지 못하고 피 속에 버려지는 것이다.